살면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발등을 찍혀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혹은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 믿고 털어놓았던 깊은 석애기가 어느새 남들의 술자리 안주가 되어 돌아오는 수치심을 느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 대한 기대와 실망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타기를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사람이 재산이고 친구 많은 것이 성공한 인생이라 믿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고 보니 어떠신가요? 그 많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고 내 곁에 남은 것은 무엇인지 씁쓸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틈에 섞여 있을 때 더 큰 외로움을 느끼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억지로 웃음 짓는 내 모습이 처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고민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계신 여러분을 위해 오늘은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빌려보려 합니다. 흔히 염세주의자로 알려진 쇼펜하우어는 사실 그 누구보다 인간의 본성과 삶의 고통을 직시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고자 했던 현실적인 철학자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냉정하고도 단호하게 말합니다. 남에게 보여주려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진정한 평화는 오직 홀로 있을 때 찾아온다. 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가 제시하는 나이 들수록 귀한 대접을 받고 스스로 강해지는 세 가지 원칙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볼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고고하고 품위 있게 만들어줄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신의 속마음과 비밀을 철저히 감추고 침묵의 힘을 기르는 법입니다. 둘째,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고독을 즐기며 내면의 부자가 되는 법입니다. 셋째, 타인의 평가와 시선에서 벗어나 오직 나 자신으로서 당당해지는 법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한 가지 상황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은퇴 후 소일거리를 하며 지내는 박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선생님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고 사람을 좋아해서 모임이란 모임은 빠짐없이 나갔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분위기에 취해 그만 며느리와의 갈등 그리고 노후 자금 문제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위로해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박 선생님은 전혀 모르는 지인에게서 요즘 자식 때문에 힘들다며 라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내 아픔이 남들에게는 그저 흥미로운 가십거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박 선생님은 큰 충격과 함께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우리는 왜 사람에게 상처받고 또다시 사람을 찾게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쇼펜하우어의 날카로운 통찰을 통해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고독하게 강해지는 법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자신의 속마음을 절대 보이지 말고 침묵하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솔직함이 미덕이라고 배웁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비밀이 없어야 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통념을 아주 무참히 깨뜨립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적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일은 친구에게도 알리지 마라. 비밀을 지키면 비밀의 주인이 되지만 비밀을 고백하면 비밀의 노예가 된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는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창회나 친목 모임에 나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반가워 자식 자랑을 하거나 혹은 배우자에 대한 흉을 보기도 합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기업 임원이 됐어 라며 자랑을 늘어놓으면 친구들은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누구는 자식 없나 잘난 척은 하며 질투심을 품습니다. 반대로 나는 요즘 몸도 아프고 자식들도 연락이 없어 라며 하소연을 하면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나보다 못 사는 걸 보니 다행이군 하며 은밀한 우월감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에는 타인의 불행을 보며 기쁨을 느끼는 심리, 즉 샤덴프로이데가 깊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속마음을 털어놓는 순간 그것은 상대방의 손에 쥐어진 날카로운 칼자루가 됩니다. 그 칼자루를 쥐어주고 나서 상대가 나를 찌르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도박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실수는 치명적입니다. 젊을 때의 실수는 호기로 포장될 수 있지만 나이 들어서 하는 말실수는 주책이 되고 약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자꾸 속이기를 하게 될까요? 그것은 내면의 허전함과 인정욕구 때문입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라는 마음, 내 고통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앞서기 때문에 방어막을 해제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생활, 재정상태, 가족관계, 앞으로의 계획 등은 여러분만의 성역입니다. 이 성역을 함부로 개방하는 것은 도둑에게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침묵은 영혼의 갑옷이라고 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나의 패를 들키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 수 없기에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신비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방어선은 구축해야 합니다. 이 원칙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 여러분께 구체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사람을 만날 때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선택하십시오. 대화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상대가 나의 근황을 물으면 구체적인 사실보다는 추상적이고 긍정적인 표현으로 짧게 답하십시오. 요즘 어때? 라는 질문에 어지럼증이 심해서 병원에 다니는데 의사가 하며 구구절절 설명하는 대신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요즘 어때? 라고 되물으십시오. 공은 상대방에게 넘기고 여러분은 관찰자가 되십시오. 말을 아낄수록 말의 무게는 무거워지고 사람들은 입이 무거운 여러분을 더욱 신뢰하고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정말로 마음이 답답하여 털어놓고 싶을 때는 사람이 아닌 다른 대상을 찾으십시오. 일기장에 글을 쓰거나 자연 속에서 혼잣말을 하거나 종교가 있다면 기도를 하십시오. 사람은 배신하지만 종이와 자연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침묵을 통해 여러분의 존엄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귀한 사람이 되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둘째,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즐겨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고독입니다. 평생을 직장 동료, 가족, 친구들에 둘러싸여 살다가 덩그러니 혼자 남겨진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거나 별일도 없는데 전화기 목록을 뒤적이며 누구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합니다. 하루 종일 등산 모임, 노래 교실, 동호회를 쫓아다니며 일정을 채우지만 집에 돌아와 불 꺼진 방에 들어설 때면 더 큰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이런 우리에게 쇼펜하우어는 아주 강력한 일침을 가합니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그 자신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자다. 그의 말에 따르면 고독은 피해야 할 형벌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들여다봅시다. 어떤 분은 혼자 밥 먹는 것이 싫어서 싫은 사람과 억지로 식사를 합니다. 어떤 분은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서워 원치 않는 모임에 나가 회비를 내고 감정 노동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자유를 타인에게 헌납하는 행위입니다. 남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나를 억누르고 가면을 쓰고 남의 비위를 맞춰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자신의 4분의 3을 잃어버리는 행위라고 표현했습니다. 남에게 맞추느라 정작 가장 소중한 나 자신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타인과의 교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고슴도치의 딜레마를 통해 적절한 거리를 강조합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 서로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 고통받고 너무 멀어지면 추위에 떨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서로 찌르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를 찾아냅니다. 인간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려 하면 예의라는 가시가 무뎌지고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반면 스스로 내면의 온기를 지닌 사람은 굳이 남에게 바짝 붙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면의 난로가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귀한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빛이 납니다. 그들은 타인에게서 즐거움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내면에서 즐거움을 길어올립니다. 쇼펜하우어는 내면이 빈약한 사람일수록 외부의 자극에 의존한다라고 했습니다. 생각할 거리가 없고 정신적인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람을 찾아다니며 잡담과 놀이로 시간을 때웁니다. 반면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혼자 있는 시간에 책을 읽고 사색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합니다. 이들에게 고독은 외로움 롤리너스이 아니라 충만함살러 투두입니다. 나이 들어 고독을 즐길 줄 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자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기르기 위해 구체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하루에 단 1시간이라도 온전히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텔레비전도 끄고 스마트폰도 내려놓으십시오. 그저 조용한 방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거나 가까운 공원을 천천히 산책하십시오. 처음에는 그 정막이 어색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온갖 잡념이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견디고 즐기기 시작하면 비로소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발바닥이 아프구나. 내가 오늘 저녁엔 따뜻한 국물이 먹고 싶구나. 내가 옛날에 그 일 때문에 아직도 슬프구나. 타인의 소음에 묻혀 들리지 않던 내면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를 하나 만드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텃밭 가꾸기, 필사하기,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하기 등 오직 나와 대상만이 교감하는 활동을 하십시오. 이런 활동은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웁니다. 남들이 불러주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고 약속이 취소되어도 드디어 책 읽을 시간이 생겼네 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경지. 그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고독하게 강해지는 삶입니다. 스스로의 내면이 꽉 찬 사람은 타인에게 기대지 않기에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당당함을 갖게 됩니다. 셋째, 타인의 평가에 무심해지고 기대를 버려라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옷을 입으면 흉보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하기 싫은 것도 억지로 하며 살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명함이 사라진 자신의 모습을 남들이 초라하게 볼까봐 전전긍긍합니다. 자식의 성공 여부가 나의 성적표인 자식 자랑을 통해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우리의 불행 중 절반 이상은 남의 생각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는 데서 온다. 그리고 아주 신랄하게 덧붙입니다. 타인의 머릿속은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자리 잡기에 너무나 비참한 곳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의 생각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어제는 나를 칭찬하던 사람이 오늘은 나를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평가는 대부분 편견과 기분, 그리고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좌우됩니다. 그런 불확실하고 얄팍한 타인의 생각에 내 인생의 행복을 맡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멋을 부리고 외출했는데 지나가는 지인이 어머, 그 옷 색깔이 좀 촌스러운 거 아니야? 라고 한마디 툭 던집니다. 그 한마디 때문에 하루 종일 기분을 망치고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며 속상해합니다. 또는 동창회에 나갔더니 친구가 너 많이 늙었다. 고생 좀 했나 봐? 라고 무심코 말합니다. 그 말에 상처받아 밤새 잠을 설치고 내가 그렇게 늙어 보이나? 하며 우울해합니다. 이것은 내 행복의 주도권을 남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촌스럽게 보든 말든 늙게 보든 말든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것이 나의 실체는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을 야수 혹은 고슴도치로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높은 도덕성이나 배려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음이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버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걸렸다고 해서 돌뿌리에게 화를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돌이 여기에 있구나 하고 피해가면 그만입니다. 무례한 사람, 뒷담화하는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종류의 두 발 달린 짐승도 있구나 하고 생각하고 지나가십시오. 그들을 고치려 하거나 그들에게 이해받으려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면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이 나이에 이런 거라면 남들이 웃겠지? 어른이 되어서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은 여러분을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이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싶으면 입으십시오. 길거리에서 떡볶이가 먹고 싶으면 드십시오. 남들이 수군거리는 것은 기껏해야 일뿐입니다. 그들은 돌아서면 여러분을 잊어버리고 자기들 밥그릇 걱정을 합니다. 남들의 시선은 거품과 같고 남들의 말은 바람과 같습니다. 그 거품과 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십시오. 이 원칙을 실천하기 위한 조언을 드립니다. 그러라 그래라는 마음가짐을 가지십시오. 누가 나를 오해하면 구구절절 해명하려 애쓰지 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하고 넘기십시오. 누가 나를 칭찬해도 우쭐해하지 말고 고맙지만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라고 중심을 잡으십시오. 타인의 칭찬과 비난을 같은 무게로 두십시오. 둘 다 내 본질과는 상관없는 외부의 소음일 뿐입니다. 나를 진정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았는지, 내 스스로 만족하는지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타인에 대한 기대를 버리면 실망할 일도 없습니다. 자식이 효도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친구가 의리를 지키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가 없으면 작은 호의에도 감사하게 되고 배신을 당해도 담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냉소적인 체념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어른의 여유입니다. 자, 지금까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고독하게 강해지는 세 가지 원칙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나를 지키기 위해 침묵하십시오.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나를 해칠 무기를 쥐어주는 것입니다. 둘째, 고독을 즐기며 내면을 채우십시오. 혼자서도 행복한 사람만이 타인과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셋째, 타인의 평가를 무시하고 기대를 낮추십시오. 남의 시선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가 너무 차갑고 정없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혼자서만 살면 무슨 재미냐? 사람 냄새가 나야지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을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 속에 섞여 살되 마음의 중심을 잃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에게 너무 의존하다가 다치지 말고 스스로 서는 힘을 기르라는 따뜻한 조언입니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오가는 시계추와 같다고 합니다. 가진 것이 없을 때는 결핍의 고통에 시달리고 가진 것이 많아지면 권태로움에 몸부림칩니다. 이 영원한 굴레에서 벗어나는 길은 외부 세계가 아닌 내면의 세계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뿐입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뿌리가 깊은 나무는 태풍이 불어도 흔들릴 지언정 뽑히지 않습니다. 그 나무는 홀로 서 있지만 숲을 이루며 조화를 이룹니다. 여러분도 그런 나무가 되십시오. 누군가가 옆에 있어주면 감사하고 없어도 그만인 상태, 누가 칭찬하면 미소 짓고 비난하면 무시할 수 있는 상태, 그렇게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고 여럿이 있어도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제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동안 남들 비위 맞추고 가족들 챙기느라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했던 가여운 사람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그 사람, 바로 나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나 자신과 맛있는 것을 먹고, 나 자신과 좋은 곳을 가고, 나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세상도 여러분을 귀하게 대접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가 인간관계에 지친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움이 아닌 설렘으로 다가오기를, 침묵이 답답함이 아닌 평온함으로 느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당신은 고독할수록 강해지고 침묵할수록 빛나는 사람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삶의 지혜와 통찰을 담은 이야기로 여러분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오늘도 평온하고 자유로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